제발 그만 좀 하라고! 노란색 버스 장난감이 거칠게 바닥을 굴렀다. 순간 정적이 흐르고 작은 눈동자들이 요동을 치며 나를 쳐다본다. 바닥을 구르는 노란색 버스는 4살 된 형진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이다. 형진이 얼굴을 본 순간 나는 끝도 없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들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8살, 5살의 두 조카와 3살, 4살의 두 아들 사이에서 나는 망연자실한 채 서 있었다. 결혼을 하고 4번째인가 되던 겨울이었나 보다. 작은 형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우리 집으로 들어온 날은 유독 차가운 바람이 매섭게 불던 저녁이었다. 여느 때와 같이 저녁을 먹고 TV를 보고 있었는데 초인종이 울렸다. 인터폰 앞에는 형님이 아이들과 서 있었다. 추워 죽겠어. 문 열어줘. 형님과 아이들은 그 추위에 외투도 입지 않은 채였다. 사연은 그랬다. 우리 집에서 가까운 곳에 큰형님이 식당을 하고 계셨고 식당은 큰형님의 살림집과 같이 있었다. 당시에 작은 형님은 5살, 8살 난 두 딸을 데리고 큰형님 집에 식당 일을 도와주며 같이 있었다. 그러던 중 그 추운 날 큰형님과 큰아주버님은 크게 다퉜고 부부싸움의 불똥이 작은 형님에게까지 튀어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나는 얼떨결에 형님네를 맞아들였고 그날부터 장장 9 식구의 밥을 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제법 장사가 잘 되던 조그만 분식집을 하고 계셨는데 형님은 자연스럽게 어머니를 따라 나가 일을 도와드리게 되었다. 나는 끼니마다 9 식구의 밥을 하고 어머니 장사 준비를 도와드린 뒤 모두가 일하러 나가면 두 조카와 아이들을 돌봐야 했다. 식구가 많아지니 설거지도 2배, 빨래도 2배가 되었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표시도 안 나게 모든 일이 내게 집중되었다. 그 과정이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힘든 줄을 몰랐다. 아무도 내게 형님네 가족이 여기 살아도 되는지 아니 잠시 지내도 되는지 물어보지 않았다. 조카들을 봐줄 수 있는지도 물어보지 않았다. 형님에게 이곳은 그저 엄마 집이었으니 어쩌면 당연했을지도 모른다. 그냥 어느 순간 돌아보니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 아니 내가 그 모든 걸 하고 있었다. 가장 힘든 일은 모두 일을 나간 후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었다. 가뜩이나 3살, 4살의 에너지 넘치는 연년생 아들들이 한창 버거울 때였다. 매일 아이들과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고 힘에 부치면 아이들에게 짜증을 내다가 잠든 아이들 얼굴을 보며 후회를 곱씹던 매일이었다. 그런데 거기에 5살, 8살 어린 조카들이 보태졌다. 나는 아이들을 싫어하지 않고 아이들을 대할 때면 적당히 거리를 두다가 긴장이 풀어지면 슬금슬금 품을 내주어 제법 아이들이 잘 따르는 편이었다. 아기 때부터 보던 사촌 동생들이 그랬고 시골에 갔을 때 만났던 어린 조카도 결국엔 나를 잘 따르고 좋아했다. 하지만 내 아이들과 조카들을 동시에 매일 봐야 하는 건 얘기가 달랐다. 조카들이 하루 와서 놀고 가는 것과 매일 부대끼며 사는 것은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였다. 가장 힘든 건 아이들에게 공정해야 한다는 생각이었다. 잠시 와서 지내는 조카들에게도 내 아이들에게도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고 순식간에 모든 장난감을 사촌 누나들과 공유해야 하는 현실을 맞닥뜨린 형진이 형민이에게는 가혹한 일이었다는 걸 그땐 몰랐다.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걸핏하면 다툼이 일어났다. 이제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세계대전이 벌어지고 있었다. 어린이집처럼 누구도 소유권이 없지만 모두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 때문에 벌어지는 다툼과 형진이와 형민이의 소유가 분명한 장난감을 자신도 가지고 놀고 싶다는 조카들과의 다툼은
그 시작부터 다르고 중재도 달랐다. 사실 형진이 형민이 입장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다툼이었다. 하루도 아니고 잠깐도 아닌 매일 내 장난감을 누군가에게 양보해야 한다니. 나는 형진이 형민이에게 장난감을 누나들과 같이 놀았으면 좋겠다고 어르고 달래고 그래도 안 되면 명령하고 강요하고 소리쳤다. 형님의 아이들에게 내가 혼내고 소리칠 권리가 있나? 가뜩이나 지내던 이모 집에서 야반 도주하듯이 할머니네로 옮겨온 아이들인데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자 내 아이들과 조카들 사이의 다툼의 중재는 늘 조카들 쪽으로 기울어질 수밖에 없었다. 3살, 4살이면 아직 아가들인데 양보만 강요하고 아이들 마음을 헤아리지도 알아주지도 어루만져주지도 못했다. 내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다는 생각과 그럼에도 조카들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간극 사이에서 나는 점점 길을 잃고 있었다. 자꾸 조카들 쪽으로 기울어지는 내 모습에 조카들을 더 이상 좋아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고 내 새끼, 내 아이들만 편파적으로 좋아할 수도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 형님과 남편까지 모두 일을 나간 그날 오후 오전 내내 장사 준비와 식사 준비를 하고 한숨 돌릴 새도 없이 잔뜩 쌓인 설거지를 향해 돌아선 때였다. 그릇을 몇 개 닦지도 않았는데 벌써 아웅다웅 소리가 들려온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만지지 마! 나도 좀 놀자! 문제의 그 노란색 번스를 한쪽씩 잡고 형진이와 5살 난 조카가 씨름하고 있다. 얘들아, 그만해. 같이 놀아, 응? 싱크대에서 고개를 돌려 말했지만 둘 다 그만둘 생각도 양보할 생각도 없어 보인다. 매일 반복되는 나아질 리 없는 상황에 한숨이 나온다. 너무 지친다. 내 거라고! 한순간 형진이가 팔을 들어 누나를 때린다. 조카도 지지 않고 형진이를 때린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 손을 대충 닦고 아이들을 향해 걸어갔다. 신경 끝이 최고로 날카로워졌다. 걸음을 옮길 때마다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나는 상황에 화가 났다. 넌더리가 났다. 찰나의 순간 차라리 아이들을 향해 가지 말라는 내 안의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 소리는 미미했다. 가볍게 무시하고 걸어갔다. 나더러 이 이상 어떻게 하라고. 제발 그만하라고. 그만 좀 하라고. 귀에서 이명이 울리는 것 같다. 나는 홀린 듯이 두 아이에게서 거칠게 노란색 버스를 빼앗아 버스를 머리 위로 들어 올렸다. 귀에서 울리는 이명이 그러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나는 머리 위로 들어 올린 버스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다. 와장창! 거친 숨소리가 거실에 울리고 이명이 사라졌다. 작은 눈망울들이 놀라움과 두려움 사이에서 흔들리고 있다. 나는 그 노란색 버스를 4살 형진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알고 있었다. 조용히 혼자서도 그 버스를 굴리며 노는 시간을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소중한 노란색 버스를 사촌 누나와 같이 놀기 싫어한 것도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걸 형진이 눈앞에서 던졌다. 내가, 엄마인 내가. 형진이는 절망적인 눈빛으로 나와 내동댕이 쳐진 노란색 버스를 번갈아 보더니 이내 울음을 터뜨렸다. 멍하니 서 있다 울고 있는 아이를 달랬다. 그렇게 달랜다고 달래지는 게 아니었다. 형진이도 나도. 아이를 안고 나도 울었다. 형진이의 노란색 버스 사건 후 더 이상 내 자신과 아이들을 그대로 방관할 수 없었다. 남편에게 도움을 구했고 남편은 바로 움직여 주었다. 형님이 집에 들어온 지 3달 정도 지났을 때 어머니는 근처에 형님 방을 얻어주셨다.
따뜻한 바람이 불고 꽃이 피고 있었다.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고 우리에게도 봄이 왔다. 그러나 가슴 한편에선 한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진창을 구르던 내 모습에 아직 살을 내는 찬바람이 쌩쌩 불고 있었다. 형님이 방을 얻어 이사 나가는 날 나는 웃으며 보내드리지 못했다. 어린 조카들에게 밑바닥을 보이고 상처만 남기고 보내는 것 같아서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나는 어렸을 때부터 맏딸로 동생들을 챙기며 착하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내게 최고의 칭찬은 착하다였다. 착하다는 말을 들으려고 설거지를 한 번 더 했고 착한 사람으로 남고 싶어 거절도 잘 하지 못했다. 착하다는 칭찬이 좋아 투정도 안 부리고 잘 참는 아이로 자랐다. 어렸을 때부터 줄곧 들어왔던 우리 착한 은선이는 그렇게 내 안에서 힘을 발휘했다. 그렇게 착한 사람으로 살아온 나였기에 세상 소중한 내 아이들과 잘해주고 싶었던 조카들에게 상처를 준 내 모습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다. 아이들 앞에서 그대로 드러나 버린 내 민낯이 부끄럽고 실망스러워 어찌해야 할 줄 몰랐다. 내가 사랑하는 아이에게 상처를 남기고 상처를 준 사람이 나라는 사실이 지독하게 아팠다. 나는 그저 감당하기 벅찬 여러 상황으로 힘들었던 건데, 늘 해왔던 것처럼 또 참고 견디려던 건데 결국 이렇게 아프게 터져버렸다. 힘들다고 말했으면 될 것을 그땐 그걸 몰랐다. 40 중반을 훌쩍 넘긴 나이가 되고 보니 이제는 알 것 같다. 나는 착한 사람도 나쁜 사람도 아닌 그냥 나일 뿐이다. 이제 더는 착하고 싶어 애쓰지 않는다. 아직도 어렵긴 하지만 더듬더듬 거절도 할 줄 알고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 올 때는 힘들다고 말할 수도 있다. 나는 이제 제법 나에게 너그러워졌다. 힘들 수도 있지, 힘들 만도 했지 라며 나를 다독거리기도 하고 조바심이 나면 심호흡하며 숨 고르기도 할 줄 안다. 이제 그 찬바람 부는 창가에 내 자신을 그만 세워두려고 한다. 이제 그만 창문을 닫아도 된다고 내게 허락해 주려 한다. 추위를 녹일 담요도 덮어주고 편안하게 기대어 앉거나 더 힘들면 누워도 된다고 토닥여줄 것이다. 모든 따뜻한 것들을 허락하고 나를 나로서 인정해 줄 것이다. 나는 그냥 그대로 나다.